자, 39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삽입 문제고 보자. 자, 많은 조직들이 하지만 일단 나왔고요. 많은 조직들이 인젝트라고 하는 건 투입하다예요. 투입하다. 자, 뭘 투입했냐면 컴피티션, 경쟁을 직장으로 그 다음에 방식으로. 자, 대부터 끝까지 묶어주고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근데 이게 초래한대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자, 한번 정리해보자. 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일단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 일단 역접 표시 일단 먼저 하시고, 많은 조직들 뭐 했다고? 경쟁을 투입했어. 했죠? 그랬더니, 자, 화살표 잘 이용하시고, 그랬더니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 뭐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장을 써놓고. 자, 잠깐 필기 멈추고. 자, 생각 한번 해보자. 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경쟁을 시켰더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론이라는 걸 잠깐 하고 넘어가자고. 그럼 이 앞에는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쟁의 뭐 긍정적, 이렇게 써볼까요? 경쟁의 긍정적 기능. 뭐 이 정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여기서 역접으로 틀어졌으니까 이거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 맞죠? 그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when does a competitive response to conflict make sense?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경쟁적인 반응이, conflict은 갈등이죠. 갈등에 대한 경쟁적인 반응이 make sense 할까요? 자, 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 경쟁적인 반응을 그냥 경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언제 경쟁이 make sense 할까요? 라는 말을 썼는데, 잘 들어. 이 make sense 정말 중요한 단어야. 감각을 만들다 그러지 말고 이 make sense의 뜻은 이치에 맞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라는 뜻이라고. 그럼 이치에 맞는다는 얘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언제 말이 되죠? 이렇게 묻는 글이란 말이야. 경쟁이 언제 말이 되죠? 자, 그 다음 1번. Some situations such as elections or sporting events are inherently structured as competitions and call for competitors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떤 상황들은 뭐와 같은 투표와 스포츠 사건과 같은 상황들은 본질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뭐로써? 경쟁으로써. 그리고 call for 요청하답니다. 경쟁자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이 언제에 대한 대답이 나왔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 언제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선거고, election.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야. 그럼 이게 이때는 말이 된다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도 잘 이어지고 경쟁 약간 선순환적인 또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 알겠지? 그럼 찾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for example로 갑니다. 잘 들어. 주목. 여기서 예를 들어서가 나왔잖아. 그럼 예시가 나왔다면 만약에 1번과 2번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경쟁의 순기능,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줘야 돼. 맞아, 틀려? 또는 선거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예시죠. 근데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n internal sales competition, 내부의 판매 경쟁이 다시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잖아. 뜬금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장에 삽입에서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끊어진 부분을 찾으랬잖아. 근데 갑자기 내부의 판매 경쟁이란 말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내부의 판매 경쟁은 초래할지도 모른다 attempt 시도를 뭐 하려는 시도? 의뢰인들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다른 팀 멤버로부터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다른 firms, 회사잖아. 다른 회사로부터 라기보다는 또는 or to sabotage. 자, sabotage는 밑에 나왔죠. 방해하다. 팀 멤버들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초래한다. 지금 병렬이야. 뭐랑 뭐가 병렬이냐면 세모해봐. to steal하고 to sabotage가 병렬이야. 자, 그럼 보자. 뭐라고 나왔냐면 내부의 경쟁으로 뒤에 부정적인 게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봐봐. 우리의 같은 회사의 팀이면 다른 회사에서 무언가 판매나 이런 걸 뺏어와야지. 내부의 경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경쟁을 도입을 해서 너네 좀 많이 팔면 니네한테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팔려고 하는 걸 내가 가서 먼저 파는 거야. 그게 회사에 도움이 돼? 안 되지. 그건 악의다툼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의 경쟁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게 여기에 나왔단 말이죠. 부정적인 사례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정답은 당연히 2번으로 나왔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쉬웠어요. 영세 많이 안 좋아? 연락? 많이 아프면 얘기해. 자, 그 다음 3번. 자, 이제 3번 잘 봐. 어떻게 흘러가는지. The trick with the competitive spirit is to harness its energy in positive direction while remembering to correctly identify those areas in which competition results in the best possible outcomes.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은 어떤 구조냐면 2번이라는 문제 상황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글의 전개 방식이 얘가 지금 문제 상황이야. 문제점 제기를 한 거야.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3번에서 the trick 하면서 해결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트릭이라는 단어가 속임수라는 뜻도 있지만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트릭이. 이런 거 해석할 때 잘 봐야 돼. 왜냐면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트릭을 속임수라고 하면 해석 안 돼요. 그럼 해볼게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해결책은 다시 한번 경쟁적인 기운을 가진 해결책은 is to harness 밑에 나왔지? 이용하다라고 이용하는 것이다. 경쟁의 에너지를 이치가 가리키는 건 경쟁적인 기운이죠. 자, 그럼 경쟁적인 기운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while 한편 뭐뭐 하면서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identify 찾아내려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분야들을 in which 어떤 분야야? in which에서 앞에 있는 area 수식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을 해줬고 해결 방법이 뭐라고? 이 경쟁을 갖다가 어디로? 경쟁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끌어내야 된다. 측면으로 유도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경쟁을 여기에다가 끌어들였더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거를 잘 찾아라. 알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한 번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when done correctly, competition can result in increased productivity and health. 자, camaraderie 하고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when이 접속사죠. 자, 문법 잠깐만 하고 갈게. 자, when 접속사입니다. because, if, although 다 마찬가지. 접속사야. 접속사 다음에 pp가 나왔어. 접주동으로 나와야 돼. 맞죠?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빠지면 비동사도 함께 빠진다. 알겠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비동사도 함께 빠진다. 컴마 뒤에 주어가 컴피티션이니까 이 주어는 is이겠죠? 자, 여기 is고 여기가 don이야. 자, 이렇게 넣으니까 완전히 자연스럽죠. 그러면 경쟁이 정확하게 행해질 때
경쟁은 초래할 수 있다. increased, 증가된 productivity, 생산성과 건전한 동지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자, 5번 앞에는 하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경쟁이 형편없게 행해질 때 경쟁은, 자, pit이라는 단어가, 자, 이 표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pit A against B가 싸움 붙이다. 싸움 붙이다. A와 B를 싸움 붙이다. 그래서 A와 B를 맞서게 하다. A를 B와 맞서게 하다. 자, 그러니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와 뭐를 싸움 붙이냐면 팀 멤버들을 서로와 싸움을 붙이게 되고, leading to는 분사 구문이죠. 초래하면서 hurt feeling, 힘겨운 감정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4번은 자, 적절하게 됐을 때는 하고 나왔고, 5번에는 그거 역점이니까 여기 하지만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4번은 순기능, 그 다음에 5번은 역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깔끔한 글이었고, 자, 39번은 상당히 괜찮은 글이네요. 그 다음에 다 썼나요? 40번 할게요.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우리마트에서 계속 사서 쓰잖아. 응? 근데 이제 알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여기를 들어가 봤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층이 져 있지. 층 져 있죠. 이렇게 겹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까매지면 이걸 띄어내고 쓰면 밑에 또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쓰고 계속 버렸어 지금까지. 정말 아까워. 자, 40번.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예은아? 저요? 아, 영서집 갔어요. 영서집 갔어요? 네. 그래서 영서 아픈 거 아니야? 너 영서한테 병원 갔지? 아니요. 채림이도 영서집 갔는데 둘 다 아프대요. 아, 큰일 났네. 야, 니네 빨리 발열 체크해. 빨리 와서 다 발열 체크해, 빨리. 아, 아픈데? 잠깐 멈추면 밑에 거지. 영서야, 너도 와서. 자, 40번. 영서 너무 힘들면 나중에 동영상 강의 듣고 집에 가도 돼. 어? 자, 40번 할게요. 자, gift giving is one of the most mysterious areas of shopping. 이렇게 얘기했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물 주는 것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런 건 좀 알자. 문법.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 하나. 그럼 선물 주기는 가장 신비로운 분야 중 하나다. 쇼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몇 번만 읽으면 바로 나와. 자, 선물 주기래요. 선물 주기가 뭐라고요? 선물 주기가 신비롭대요. 그래서 여기서 mysterious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신비로운이라는 단어가 선물 주기랑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를 갑자기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신비로운이라는 단어를 썼지?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상하다 이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뭔가가 그냥 자연스러우면 이거는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 단어 일단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반복어구를 찾아보자고. 그 다음에 irrational behavior is almost the norm in this area of consumer spending and it is tolerated, expected and even encourage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비이성적인 행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 거의 규범이다. 규범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소리야. 이 단어 정말 많이 했죠. 규범이라고 하는 건 이 지역의 규칙이고
누구나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누냐면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 비이성적인이 mysterious를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물 주기는 비이성적 행동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네. 맞죠? 자, 그것만 찾아가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Gift giving is less about shopping and more about the emotion of the shopper. 자, 이건 잠깐만. 얘들아 봐봐. 자, A is less. 자, 띠리리 and more 띠리리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less가 나왔고 more가 나왔는데 less는 아니다라는 소리고 more는 더 그러하다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B를 넣고 여기다 C를 넣어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A는 B가 아니라 C다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랑 똑같아? not A but B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B가 아니라 C 이렇게 되는 글이라고요. 구문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는 그러면 B는 안 읽고 C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not A but B나 not only A but also B 나오면 무조건 B를 보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선물 주기는 emotion이래요. more about the emotion of the shopper 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물 주기는 감정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주목. 그러면 이거 키워드 딱 받쳐놓고 신비롭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다 끝났어요 글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물 주기는 감정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 This 이것은 helps to explain the extreme nature of gift shopping and illogical nature of the whole proces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treme은 극도의, 극단적인 이런 말이죠. nature가 자연이라는 뜻 말고 본성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지? 맞지? 그러면 선물 주기의 극단적인 본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illogical, 비논리적인 본성이야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선물 주기는 뭐래? 비논리래. 끝났네. 계속 똑같은 얘기 아니야? 선물 주기는 봐봐. 논리의 반대는 감정이잖아. 맞아 틀려? 논리의 반대, 이성의 반대는 감정 아니야? 그럼 비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비논리와 감정은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다음. 자,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shopping for gifts is an emotional process that one gets caught up in. 이렇게 나왔어. 이건 좀 외우자. get caught up. cut은 catch의 pp잖아. 그러니까 get caught up 그러면 사로잡히다 이런 말이야. 사로잡히다. 뭔 말이 사로잡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선물을 쇼핑하는 건 감정적 과정이고 한 사람이 그 감정적 과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 반복어구죠. 맞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부터. 그 다음에 It is an area where the loss of supply, demand, and price go out the window as anxious shoppers do their utmost to bring pleasure to another person and thereby to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계속해서 선물 주기가 되겠고 선물 주기는 is an area, 분야다. where 관계 부사지. 자, 어떤 분야냐면 법칙이 공급과 demand, 수요와 가격의 법칙이 go out the window래. 잘 봐. 여기서 go out the window 그럼 창문 밖으로 나가다잖아. 근데 이걸 창문 밖으로 나가다 고지고대로 해석할 거야? 그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맞지 않다. 이런 말이겠지. 맞아 틀려? 그럼 봐봐. 여기서 수요와 공급과 좀만 생각해 보자고. 가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논리지. 맞아 틀려? 논리죠? 그럼 go out the window는 make sense 하지 않다는 얘기지. 아까 make sense 나왔잖아. 이치에 맞다. 그러면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감정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찾아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미 정답은 나왔죠.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글이야. 그래서 go out the window는 맞아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anxious shopper니까 anxious는 안절부절 못하는 이잖아. 그럼 안절부절 못하는 shopper, 쇼핑객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얘들아,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성이잖아. 근데 내가 내 돈을 쓰고 남한테 즐거움을 갖다 주는 거니까 그건 나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비이성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thereby, 그로 인해서 그들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야. 그래서 감정이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The shopper shopping for gifts is the most susceptible of all shoppers. 샤퍼가 주어고 shopping for gift는 앞에 있는 샤퍼를 소식하는 거지. 그러면 선물을 쇼핑하는 샤퍼들은 가장 취약하다. susceptible은 취약한, 영향을 받는 이 뜻인데 모든 쇼핑객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호구다, 호구. 알겠죠? 봉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점 주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대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가서는 돈을 막 쓴단 말이죠. 누군 아무나한테. 그러니까 가장 호구다 이 말입니다. 취약하다는 얘기는. 자, 그럼 이 정도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만 읽고 내려가 볼까? 자, when shopping for gifts. 자, 선물을 위해서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은 exhibit. 자, exhibit은 보여주답니다. show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보여줍니다. 어떠한 소비 패턴을 보여줍니다. 안 봐도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감정적인이나 비논리적인 이상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럼 1, 2, 3, 4, 5 보기에서 1번, 2번은 정반대 단어야. 전략적인. 전략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거죠. 1, 2번 안 되고 4, 5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비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소비자겠죠? 소비자들은 are driven by. be driven by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로잡히다 이 정도의 뜻이야. 주도되다. 그들은 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2회로 갈게. 자, 20번 좀 어려웠죠? 자, 봐봐. 20번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봐. 일단 앞에 even though 하고 나왔잖아. 봐요. even though, although에서 양보부사절 있잖아. although랄지 그 다음에 though, even though, 뭐 while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런 말이 나왔어. 그랬을 때 이거는 부사절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잖아.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다시 주절이 나올 거잖아. 이렇게.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거야. 맞지? 이게 메인 아이디어야. 여기는 사실은 버려도 되는 부분이야. 왜 양보절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아팠지만 나는 학교에 갔다 해서 중요한 거 학교에 갔다에다가 양보하겠다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지.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만 길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 써볼게. 자, even though economists are generally trying to measure the short-term societal benefits of more tangible and immediate research, selecting a lag time is merely a choice of analytical convenienc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일단 해석해 볼게.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시도할지라도 뭐를 하려고 시도했냐면 측정하려고 단기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더 텐저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뜻이야.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즉각적인 연구의 혜택을 측정하려고 한다 해도 selecting a lag time, lag는 지체란 뜻입니다. 지체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일 뿐이다. 분석적인 편리함의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네들이 연구자들이 경제학자들이죠. 자, 경제학자들이 측정하려고 시도를 했어. 근데 무엇을 시도했냐면 연구의 즉각적인 혜택을. 다시 어떤 특정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의 즉각적 혜택을 측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 잘 봐. 근데 컴마 뒤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뭐 지체 시간이란 말도 등장을 하고 지체 시간을 선택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체 시간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주목.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 봐봐. 이거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의 뒤에 따르는 말은 어렵다. 맞아 틀려? 아니야? 경제학자들이 이 어떤 연구의 즉각적인 혜택 이게 뭐가 좋지? 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측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렵다. 그 선생님 일단은 어렵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 조교 하나 잘 줬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어렵다라고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첫 번째 문장은 어렵다니까. 선생님이라고 뭐 다 알겠어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자, there were decades between the development of quantum physics and technologies based on quantum theory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두 번째 거에 집중을 했어요. 자, 보세요. 수십 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between A and B로 갔어요. 자, 뭐와 뭐 사이에, 자, 양자 퀀텀 피직, 양자 물리학의 발달과, 다시, 양자 물리학의 발달과, 그 다음에 기술 사이에. 근데 뭐에 기반한? 양자 이론에 기반한 기술 사이에 수십 년이 있다. 자, 잘 봐. 이거는 선생님이 딱 봐도 예시야. 잘 봐. 이거를 딱 찾아서 한 단어하고 딱 연결하면 끝나. 자, 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다시 양자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자,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기술. 그럼 어떤 게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지? 얘가 실제적으로 쓰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최종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뭐야? 프로덕트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처음에 발달을 시켰는데 알았지? 그리고 나서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럼 생각해봐. 주목. 여기서 수십 년이라고 하는 건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빨리 얘기해봐. 얘와 얘 사이에 수십 년이라는 뭐가 있다? 시간의 지체가 있다. 이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한 단어만 딱 찾았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봐봐.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양자 물리학 연구를 해서 즉각적인 혜택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수십 년이라는 기간이 있더라. 그럼 하나의 연구자가 수십 년씩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하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렵다가 맞네. 맞아 틀려? 측정하려고 했던 게 어렵다가 맞다고. 선생님은 그냥 진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래 이렇게 풀어요. 그냥 모의고사 풀 때. 내가 무슨 상식을 갖고 풀어?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 푸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 콜른 땡땡 뒤에는 뭐 트랜지스터, 레이저,
뭐 자기 공명, 뭐 영상법, 우리가 MRI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양자역학 이론을 활용을 한 기술들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the theory is over-centralized and yet new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omputers are still in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야. 자, 뭔 소리냐면 그 이론은 바로 양자 이론이겠죠. 양자 이론은 100년도 넘었대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근데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인데 yet을 집어넣으면 뭐뭐 하지 못하다의 뜻이에요. have yet to는 부정이에요. 꼭 기억해둬. 아직 못했다의 뜻이라고. 부정이라고요. 그러면 아직 새로운 기술은 are still in development.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t would be hard to argue that these were impractical or unimportant benefits that could be left out of realistic benefits assess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it 가져오고요. 그래서 to가 진주어가 되겠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뭐라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뭐 이론이나 이런 것 같아요. 이론이 비실용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혜택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뭔 소리냐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양자역학을 갖다가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드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야, 이거 중요하지 않네 라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왜? 언젠가는 그게 개발이 돼서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that부터 끝까지 한번 묶어볼까? 거기에 left out이라는, be left out이라는 표현을 꼭 외워놔야 돼. be left out은 제외되다 또는 왕따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제외되다. 제외될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의 평가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중요치 않은 혜택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좀 어려워요. It would seem 다음에 that을 써봐. 자, 뭐뭐처럼 보인다고. 심지어 a field of research that has yet to yield useful results. 아까 선생님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 have yet to는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답니다. 자, 그럼 that부터 result까지 묻고요. 자, yield는 산출하다, 내놓다 이런 말이죠. produce라는 단어랑 똑같고. 그러면 유용한 결과를 아직 내놓지 못한 연구 분야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dismiss, 무시하다죠. 치부되다, 무시되다. 무엇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냐면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야. 그것이 여전히 지적인 영감을 주는 가치가 있기만 하다면 이거는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그 양자역학처럼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이 수십 년이 흘러서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 그럼 지적인 가치만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거는 유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에 즉각적인 혜택을 측정하려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게 어떤 가치만 있다면 앞으로 그게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을 테니까, 실용성을 있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 당장 단언하지는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찾는다면 정답을 일단은 꼭 들어가야 되는 그 키워드가 뭡니까? 1번부터 한번 볼까? 경제현상 분석에도 경제현상 분석에서 틀렸어. 뭐가 나와야 돼? 연구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2번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 절대 말이 안 되고 3번 과학발전이 경제발전 말도 안 되고 4번 학문 분야에 대한 예산 무슨 예산 얘기가 어딨어. 5번째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연구라도 괜찮죠? 그 가치 평가는 신중해야 된다. 알았죠?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다. 이해됐지?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렵다가 맞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다음 21번 쉬워도 돼요?
자, 밑줄 친 부분이요. 함축음 입학. 자, all seeing is seeing a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좀 써볼게. 자, 밑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seeing is seeing 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고.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라고.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야. 뭐든 본다는 것은 뭐뭐로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어렵죠. 저거 갖고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Russ Hanson famously said, all seeing is seeing as. 자, 이건 첫 번째 줄 밑줄이니까 넘어갈게. 자, while 나왔습니다. While Hanson's focus wa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tific theories and their corresponding observations, his dictum clearly applies in everyday context as well. 이렇게 냈어요. 자, 주목. 봐봐. 또 while 나왔어. 자, while 뭐라고? while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거기 양보절일 가능성이 커요. 알았지? 뭐뭐는 반면에 비록 뭐말지라도란 말이야. 여기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콤마 뒤에 여기가 이 주절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힌트만 얻으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한선인의 집중이 be upon은 어디 위에 이런 뜻이야. on이잖아. upon이 on이야. 그럼 그의 집중이 상호작용에 두어졌대요. 뭐와 뭐의 상호작용에? 과학적인 이론과 대어는 과학적인 이론이죠. 과학적인 이론에 상응하는 corresponding 상응하는 관찰 사이에 상호작용에 두어졌지만 됐습니까? His dictum 그의 이론은 의견은 명확하게 적용된다.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자, 다시 그의 의견이 자, 이 의견이야. 이거. 알았지? 이거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다. 자, 봐요. 그러면 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에서 적용되지만 과학에서도 적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학 얘기 안 나올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과학 얘기 나오면 또라이죠.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이거를 찾아줘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이게 쓰이는 거? 그러면 여기를 읽어서 어떤 사례를 읽어서 이걸 정답을 유추해야 되는 거죠.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서 진 빼면 안 된다고요. 뇌 에너지 소모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취하는 것보다 많이 버려야 된다고. 모의고사는. 더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문제는 잘 풀리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에서 지쳐서 못 푼다는 얘기야. 버릴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때까지 다 버려야 돼 그냥. 지금부터 중요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s he noted, seeing a bird in the sky involves seeing that it will not suddenly do vertical snap roll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노트가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하는 것처럼 새를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를 보는 것은 포함한데 여러분 see 다음에 대시 나오면 자 주목 우리가 나오면 생각하고 넘어가자. see라는 단어는요 봐서 알다의 뜻이에요. 다시 얘기한다. see의 뜻이 뭐라고요? 봐서 머릿속으로 인지한다의 뜻이야.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see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봐서 알다의 뜻이라고요. 보통 see 다음에 대시 나오잖아. 그래서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알았어? 꼭 기억해둬. 정말 중요한 정보야. see라고 하는 뜻은 봐서 알다의 뜻이라고. 자, 그러면 뭘 아는 걸 포함하냐면 it은 새입니다. 새가 갑자기 수직적인 vertical 밑에 나왔죠. snap roll이라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낫이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주목. 자, 일단은 사례가 나왔어.
여기서 예시로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 하늘의 새를 보는 것.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포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는 것, seeing, 아는 것과 똑같다고요. 뭐를 아냐면 새가 뭐라자는데 자, 급회전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안대요. 자, 잘 봐. 주목.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새를 보는 건 아는 것과 똑같다고. 새가 막 비행기가 막 360도, 720도 막 돌죠. 새가 안 돌아요, 새는.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새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새를 볼 때는 이미 알고 본다는 거지. 자, 좀만 더 가볼게.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see an object in the sky as a bird. 자, 여기서 as a bird. 여기 봐봐. as. 뭐뭐로써. as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도 as가 있었잖아. 여기도 as가 나왔어. 새로서 하늘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은 그 물체를, 자, 여기 이 문장 쭉 밑줄 쳐봐. to부터 쭉 밑줄. To see an object in the sky as a bird is to see the object knowingly. 계속 to see it as potentially flapping its wings. 자, 버티는 볼 필요도 없고.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서 하늘에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은 knowingly, 알고서의 뜻이야. 알고서 새를 보는 거래요. 자, 보세요. 새로서, 잘 들어. 새로서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은 뭔마는 것이다니까 이 꼴이잖아. 맞죠? 뭔마는 것이다는 이 꼴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새로서 물체를 본다는 것은 새라는 걸 알고서 본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새라는 물체를 우리가 딱 볼 때 하늘에 있는 거 저거 새야. 다 알지? 맞아요? 저거 자동차야. 다 알지? 그러면 자동차는 이렇게 움직여. 새는 이러하게 U자로 뭐 무리를 지어서 날아. 이거는 우리는 그걸 알고 보잖아. 희한하다. 왜 새들이 저렇게 떼지어가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뭐뭐로서 본다는 것은 이 물체를 알고서 본다라는 얘기라고요. 이해돼요? 됐어요? 정답 나왔어요. 다시 모든 걸 all see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거를 알고서 본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더 가볼게. 자, his point is, 그가 주장하는 바는 완전히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잘 들어. 주목. 니네 이 일반적인이라는 단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general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는 specific이라는 단어야. 이 단어 꼭 기억하자 오늘. general은 일반적인의 뜻이니까 어디서나 다 통하는 거야. 자, 이거는 다 통하느냐. 어디서나. 근데 얘는 이것만 통하는 거야. 구체적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것만 통해. 이것만 말이 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요점은 정말 완전히 다 어디서나 통한다요. 과학에서도 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갑니다. We do not see patches of color, vague figures, outlines, surfaces and edges. 이거 사실 볼 필요 없어. 우리가 새를 볼 때, 새의 날개 부분, 패치가 원래는 부분이에요. 날개 부분은 주황색이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막연한 형체를 갖고 있네. 윤곽을 갖고 표면은 이렇게 생겼네. 가장자리 이렇게 봐. 새를 볼 때 안 보지. 전체적으로 보잖아. 맞아, 틀려? 새라는 걸 알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자, what we do see. 우리가 보는 것은 잘 들어. 세상인데
definite object야. definite은 확실한이라. 확실한 물체의 세상이다. 잘 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여기다 또 써볼게. 우리가 보는 것. 그럼 이거를 새로써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것은 definite이야. 잘 들어. definite 어디서 나온 말이야? define 정의를 내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 맞아 틀려? define이 정의를 내리다. definition이 정의야. 맞아 틀려? definite은 확실한이야. 그럼 여기 질문할게. 확실한 물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할게. 예은아, 여기 확실한은 앞에 있는 어떤 단어랑 똑같을까? 빨리. 저건 확실히 새야. 그렇지. 당연하지. 이 definition이라는 단어는 아까 알면서 있지? 알고서 본다. 얘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새라는 걸 알고서 본다는 거야. 정말 좋은 글이야. 21번은. 수능 완성에 실리는 글 정도면 진짜 괜찮은 글이에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presumably. 자,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옆으로 빠져. 잘 봐. 자, 이제 판이 선생님 이렇게 너무나 크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자, 글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작가는 한 번쯤 옆길로 세요. 이렇게. 옆길로 샜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알았지? 너네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난다. 알았지? 여기는 아예 안 읽는 게 훨씬 난데 선생님 이게 옆길로 빠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잘 봐. 뭐가 나왔냐면 보다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시각적인이라는 말이 탁 튀어나와요.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봐요. presumably 아마도 시각적인 감각은 구성되어 있다. 미리 언급된 patches of color, vague figures and so on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각적이라는 감각은 미리 언급된 aforementioned 미리 언급된 색깔의 덩어리, 막연한 형체 그리고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나왔잖아. 여기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왔죠. 여기서 seeing이라고. 알았지? 그럼 여기에 집중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seeing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각적 감각이 아니라 시각적 경험이라고 표현했어. 이번에 보는 것을. 그러면 시각적인 경험인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안 읽어야 되는데 이 people 때문에 읽는 거야. 계속 갑니다. seeing 보고 이제 seeing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아는 것은이라고 해석해야 돼. 알았지? 글은 그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people에다 ed이 붙였는데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people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여기다 ed를 붙였는데 사람이겠냐고. 동사겠죠? 그러면 내가 이 단어까지 외우라고는 안 해. 그러면 대충 때려 맞추는 거야.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체에 의해서 뭐한 것으로서의 세상. 자, 여기에서 people드는 채워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의해서 채워진 것으로서의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자,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정답 나왔어요. 뭐라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앞으로 가서 자, 이 사람 all seeing is seeing as blank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데 그 사례로 하늘에서 새를 보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를 보는 건 아는 것이다. 내가 저게 새라는 거를 알고 보는 것이다. 새는 급회전하지 않는다. 비행기는 하는데 새는 급회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로서 물체를 보는 것. 이것은 새라는 걸 알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는 얘기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건 그게 뭔지 다 알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보는 것. 두 번째, 알고서란 말이 들어가야 돼. 맞아, 틀려? 됐지? 그럼 보기에서 그것만 찾는 거야. 자, 갈게요. 1번.
1번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 땡. 2번 이미지들은 풍요로운 원천이다 우리의 이해의. 자 seeing조차도 안 나왔어. 키워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정답이 돼? 3번 물체를 보는 것 좋아.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우리의 perception은 인지죠. 인지도 나오긴 했는데 3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인지도 나왔고 세상을 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있는 그대로 때문에 틀린 거야. 알았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우리의 인지에 필수적이다. 땡. 자, 네 번째.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풍요롭게 한다. 우리의 상상력을. 이 얘기예요. 세상을 해석을 잘 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대. 이거냐고. 아니잖아. 본다는 얘기 빠졌죠. 자, 그 다음에 The object we see. 우리가 보는 물체는 인지적으로 여기 나왔네. 우리가 보는 물체는 인지적으로 재구성된다. 자, 그 다음에 knowledge라는 단어 나왔어. 아는 것.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재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를 어제 내가 봤어. 그럼 새야라는 걸 내가 알지? 됐죠? 그 다음날 또 봤어? 그러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새라는 지식. 그거를 갖고 매일매일 재구성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필기해서 필기하시고. 자, 22번 필요하신 분. 자, 없으면 넘기시고. 23번. 그래요. 자, 그럼 23번 할게요. 24번 필요하신 분. 괜찮아요. 얘기해. 지울 필요 없어. 24번 괜찮아? 자, 그럼 23번 하나만 하고 쉴까요? 23번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23번은 짤막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 좀만 집중해봐. 자, 23번. 자, genetic engineering. 이 단어 정말 그 핫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유전자 조작, 유전공학. 이런 뜻입니다. 유전 조작, 유전공학은 is likely to further diminish the role of the farmer. 이렇게 얘기했어. 자, diminish 이런 단어 모르면 큰일 나요. 줄이답니다. 자, 농부의 역할을 줄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자, 유전공학이. 자, 유전공학이 뭐 할 것 같다고? 농부의 역할을 줄일 것 같다. 자, 농부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 줄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뭔 소리인가 좀만 읽어볼게. 자, genetically engineered seeds 하고 이거는 딱 봐도 뭐야? 예시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야. 작가의 주장이 들어간 거야. 두 갈씩이야. 알았죠? 그리고 연역적 추론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쭈루루루 풀어가겠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 조작 씨앗들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유전공학을 유전자 조작 씨앗들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이거를 찾아가는 게 바로 모의고사라고요. 그러면 유전자 조작된 씨앗들이 are designed, 설계됐다. be grown, 재배되도록 in a large scale agriculture system. 대단히 large scale이니까 대단히 농업 시스템에서 재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in which 끊어서 가볼까? 너무 기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농부들이 그냥 laborer, 노동자나 또는 렌터는 여러분 그 소장농 이런 거 알아요? 소장농?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짓는 거. 임대인. 알았지? 그러니까 렌터래요. 씨앗 기술의 렌터들이라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유전자 조작 씨앗들에서는 농부의 역할이 나왔네. 농부의 역할이 뭐라고?
렌터라고. 알았죠? 임대인이라고요. 알았지? 줄었죠. 봐봐. 예를 들어 예전에 유전공학 이전의 농부는 내 땅에 내가 뭐를 심고 망하든 흥하든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래. 근데 유전자 조작 씨앗들은 농부가 그거를 빌리는 사람의 역할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좀만 더 가볼게. 흥미로운 질문이긴 해요. 그 다음 Desperate to increase their yields to make up for low prices, many US farmers have adopted the high-yielding GECs. 이렇게 됐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문법 하나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 여기 주절에 컴마 뒤에 보면 many US farmers가 주어야. 알았지? 컴마 뒤에 보면 many US farmers가 주어라고. 자, 보세요. 자, 문법은 이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many US farmers have adopted 이렇게 돼 있고 앞에 desperat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 자, 얘는 필사적인이라는 형용사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목. 자, 컴마 다음에 여기가 주절이면 너무 확실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여야 돼? 부사여야 돼. 알았지?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사 자리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지. 앞으로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동사가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절자 붙여서 부사절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건 자, 동사 원형에는 ing 붙여서 ing를 쓰거나 또는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being pp가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요? 근데 being 생략 가능하잖아.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pp만 나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being은 빼고 나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접주동 ing, pp, 형용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 형용사 앞에는 being이 빠진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봐봐. 가장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게 가장 기본의 형태인데 이걸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알았어? 기억해둬야 돼. 독해할 때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desperate는 얘예요. 형용사. 알았지? 그러면 앞에다가 being 붙여서 분사 구문을 이렇게 약속했잖아.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자. 그럼 필사적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지? 필사적이면서. 자, 그러면 뭐 하려고 필사적이면서 늘리려고 그들의 수확량을 make up for는 보충하다야. 자, 농산물 가격 계속 낮아지잖아. 왜? 대규모로 지으니까. 그러면 낮아지는 가격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필사적이면서 많은 미국의 농부들이 채택했다. adopted high yielding. 자, yield가 산출하다니까 높은 산출량을 지닌 유전자 조작 씨앗을 채택했다. 이거야.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겁나 길었는데 별거 아니네. 농부들이 유전자 조작 씨앗을 채택했다. 이거잖아 그냥. 끝. 자, 유전자 조작 씨앗을 채택했어요. 하고 끝난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 in doing so. in 다음에 ing는 뭐뭐 할 때야. in ing는 뭐뭐 할 때다. 그렇게 할 때 they have been forced. 지금부터 잘 봐요. be forced to는 수동태잖아. force가 강요하다고 be forced to는 강요받다니까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야.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인해야 돼. 계약서에다가. 자, 그 다음에 legally binding부터 묶어봐. legally binding them to use proprietary chemicals까지 묶고 on their transgenic crops까지 묶고 on부터 and in some cases 묶어버리고 to permit부터 묶으세요. to permit random inspection of their fields by biotechnology company representative스까지 묶고 by부터 자 who부터 check까지 묶고 that부터 끝까지 묶어봐.
아, 욕 나오는데 몇 줄이야? 자, 삐삐 처리했으면 좋겠다, 여기 기능에. 자, 왜 글을 이따구로 쓰냐고. 자, 근데 봐요. 우리는 이 많은 글이 여기서 바로 7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7줄이. 이 7줄을 머릿속에다 다 넣으려고 노력해야 되냐고. 나는 절대 안 늙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부의 역할이 어떻다만 보면 돼. 이해돼 안 돼? 농부의 역할이 줄었다가 이거를 겁나 길게 써놓은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다 들어가서 해석하는데 시간 1분씩 날려먹을 일이 있어? 그래봤자 주제밖에 안 되는데? 봐요. be forced to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요받다야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이란 말을 써볼게. 어쩔 수 없이. 자, 계약서에 사인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계약 내용이 쫙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선생님 잠깐만 들어봐. 필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유전자 조작된 씨앗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겠소라고 거기다 사인을 한단 말이지. 그럼 밑에는 계약서 내용 아닐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계약서 내용이 뻔하게 뭐겠어? 얘네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계약서 아닐까? 맞아 틀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막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아웃이야. 모의고사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알았지? 이 7줄을 갖다가 해석, 좋아. 깔끔하게 잘했어. 걔는 바보야. 다른 문제 못 풀어. 이것 때문에. 알았어, 몰랐어. 이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푼다고요. 니네가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 농담이고, 머리가 지쳐요. 가다가. 그렇게 왜 뇌를 괴롭히냐고요. 괴롭히지 말라고. 편하게 가야지. 자, 해석은 선생님만 해볼게. 자, 봐봐. 묶은 대로 가보자. 어떤 계약서냐면 법적으로 그들을 바인드는 구속하다. 묶어두다. 법적으로 그들을 구속해.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기면 걔네들은 벌금 내야 돼. 자,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자, 밑에 나왔지. 독점적인 농약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농부는 지 농약도 맘대로 못 써. 얘네들이 쓰라는 것만 써야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transgenic crop. transgenic은 당연히 안 봐도 유전자 조작이지. 유전자 조작된 곡물에다가 독점적인 농약만을 사용하라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라는. 무작위의 조사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논의. 누가 하는데 그 조사를? 자, 생명공학 회사 대표들이. 그러니까 이 씨앗을 빌려준 애들이 갑자기 나와서 농약 우리 거 안 써? 너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ho check 그리고 확인한대. 얘네들이 농부가 are not saving and reusing the licensed seed. 자, 농부가 save는 어디다가 짱 박아 두는 거야. 절약해 두는 거야. 알았지? 봐봐 얘들아, 너네 올해 농사를 지으면 그 씨앗을 내가 겨울에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그 씨앗을 내년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에 써 있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농부의 역할은 계속 줄어드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내년에 또 사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무엇을 licensed, 허가된 씨앗을 saving,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계약서 내용인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럼 어떤 계약서겠어? 당연히 농부의 역할을 줄이는 역할이 나오겠죠. 농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더 읽으면 안 돼. 더 읽으면 어차피 헷갈리고 더 복잡해. 자, 그 다음 기왕 시작했으니까 계속 갈게요. Despite the premium farmers pay for high taxes, they receive no warranty for the performance of these seeds as the contract protect biotechnology seed companies in the event of seed failures.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쁜 놈들이네요. 자,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고, 자,
despite는 전치사니까 어디서 끊어야 돼? 프리미엄에서 끊어야 돼. 전명구잖아.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추가 요금이야. 추가 요금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farmer's pay는 묶어야 되겠죠? 농부가 지불하는 추가 요금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high taxes. 자, 이 high taxes는 그러면 뭐 최첨단 씨앗 이럴 거야? 유전자 조작 씨앗이지. 맞아요? 그럼 유전자 조작 씨앗에 대해서 농부들이 지불하는 추가 요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warranty, 보증을 받지 못한다. 뭐에 대한 보증? 퍼포먼스, 성과에 대한 보증. 이러한 씨앗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씨앗은 산출량을 늘린다며 태풍이 왔어. 싹 쓸어버렸어. 그거에 대해 보증도 못 받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계약입니까? 자, 왜냐하면 as a contract, 그 계약서가 보호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씨앗 회사들만을. in the event of는 뭐뭐 할 경우에야. 씨앗이 실패할 경우에. 씨앗이 실패하면 회사 측을 보호하지 농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면 계속 불리한 계약에 대한 얘기네. 자, 그러면 다 여기까지 안 읽었어야 돼. 선생님은 생각하기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뒤로 가니까 더 복잡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아, 7줄 해석하는데 선생님 머리에 쥐날 뻔했어. 그럼 니들 오죽하겠니? 자,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뭐야 일단? 유전자 조작 씨앗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농부의 역할 줄어들었다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걸 어떻게 보기 좋게 다른 영어로 표현을 해놨는지 그걸 찾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자, 1번. 유전자 조작 씨앗은 나왔지? 근데 뭐가 빠졌어? 농부란 얘기가 없어. 맞아 틀려? 그 다음 2번. subjection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주자. 좀 이따 subject 단어 정리해줄게요. 자, subjection은 예속이라는 뜻입니다. 농부들이 속박, 예속 이런 뜻이야. 예속이 뭔지 알지? 노예가 예속당하는 거야. 알았지? 한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예속당했어. 그게 예속이야. 그러면 농부가 예속을 당한대. 어디에? 유전자 조작 씨앗의 제조업자들에게. 딱이지? 3번. 비실용성, 법적인 체제의 restricting, 제한하는 유전자 조작 씨앗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체제 이런 게 어딨어. 그 다음 4번. 생산성의 문제, 야기된 high failure rate니까 높은 실패율이야. 유전자 씨앗의 높은 실패율이 야기한 생산성 문제. 아니지? 그냥 단순히 어떻게만 언급되어 있냐면 실패하게 되면 회사가 책임 안 진다. 이 얘기만 나왔어. 그 다음 5번째. 필요성. strengthen, 강화하다니까 강화할 필요성. 농부의 역할을. 유전자 조작 씨앗을 팔아주는 거야. 마케팅이니까. 알았어요? 유전자 조작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그 농부가 더 커져야 된다고 역할이. 그 얘기야?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이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subject라는 단어가 일단 주제 한번 정리할 때 됐어. 이것도 주제 제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로 쓰였을 때 또 신하라는 뜻이 있어. 왕의 신하. 그 다음에 왕의 신하는 국민도 되죠.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뜻 알아야 되고 1, 2번은 명사야. 근데 3번에 이런 뜻이 있어. be subject to. 꼭 기억해두자. 이 표현은. 이때는 subject가 형용사야. 그러면 be subject to 그러면 무엇을 당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당하기 쉬워. 자, 선생님 예문을 한번 볼게. 잠깐만 얘들아. 칠판 봐봐. 이 지역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쉬워. 이 지역은 폭설이 내리기 쉬워. 이해되는데? 뭐뭘 당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요? 네 번째가 subject 밑에 보이나? 보여? 네. 자, subject A to B야. subject A to B가 나와서 A를 B에 예속시키다. 예속시키다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깔아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subjection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속이에요. 그렇지? 아마 보기에 subjection이라는 단어 몰라서 틀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꼭 적어놔. 알았죠?